올해도 역시나 서울 부동산 가격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반포에서 국민평형이 60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새 많은 분들이 아파트가 더 오르기 전에 내 자녀에게 빨리 아파트를 주는 걸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족 간 부동산 거래하면 3억 원 싸게 살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진행하고 싶어요 하시는데, 제가 검토해보면 전부 이게 다 빠져 있습니다. 바로 대금 처리인데요. 이걸 안 하시면 지자체나 국세청에 계속 연락이 오게 되고 결국 엄청난 세금 폭탄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계획하셨던 것보다 더 저렴하게, 더 안전하게 자녀에게 부동산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에서 18년 근무한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정보 알려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저희 씨는 최영석. 세무사님, 오늘도 진짜 너무 궁금해요. 아니, 대금 처리 안 하면 지자체나 국세청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양도로 해야 할지 증여로 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시죠. 부동산 저가 양도하면 3억 원까지 공짜로 자녀에게 줄 수 있다는 말 듣고 증여 대신 저가 양도로 부동산 거래 계획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저가 양도는 말 그대로 양도 거래죠. 양도와 증여의 제일 큰 차이가 뭘까요? 바로 대가가 있는지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 오고 갔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양도는 유상거래고 증여는 무상거래입니다. 잠깐만요.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저가 양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저도 그거는 알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가 양도도 결국은 양도고, 이게 증여랑 다른 점은 돈이 오고 갔는지, 이게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아리송한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3억 원 싸게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거래를 하고 싶으시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쵸? 자녀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7억 원에 살 수 있다면 합법적으로 3억 원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대부분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실 텐데요.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돈입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싸게 주더라도 자녀는 7억 원의 아파트 대금을 부모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가 양도 거래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자녀에게 7억 원의 현금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회 초년생들, 이제 결혼하는 자녀들 대부분 7억 원의 현금이 있을 리가 없겠죠. 3억을 싸게 준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서 그걸 낼 수 있는 돈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획들 정말 많이 세우시는데요. 차입으로 처리해서 장기간 상환하는 것으로 처리하자. 쉽게 말해 빌려준다는 거죠. 대금을 맞춰서 받고 다시 뒤로 돌려주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부모님이 7억 원을 빌려준 걸로 하고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척 통장으로 부모님께 이체를 하고요. 부모님은 그걸 또 받아가지고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해가지고 자녀에게 준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위험하죠. 성공할 확률도 아주 희박합니다. 이 거래가 양도거래로 인정이 안 되고 증여거래가 된다면 엄청난 세금이 추징되겠죠. 이때는 7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시가인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매깁니다. 저가 양도와 달리 증여는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주지 않습니다. 시가로 과세합니다. 부동산 대금이 더 큰 경우가 많으므로 증여세액은 상상을 초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뜨끔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이런 거는 한 번쯤은 생각은 해봤거든요. 근데 말씀하셨을 때 이게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국세청만 보는 게 아니고요. 구청 같은 지자체에서도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증을 쓰더라도 소득이 적은 자녀가 7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부모님에게 줬다가 다시 돌려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걸 국세청에서 용인해 줄 리가 없겠죠. 계속 맞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소득세 조사로 전환해서 본인과 자녀의 계좌를 조회하게 됩니다. 계좌를 조회하면 모든 정황들이 확인되겠죠. 양도소득세 조사의 경우 상속세 자금출처 조사와 달리 일반적으로 계좌를 조회해보지 않지만 이렇게 자금이 오고 간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계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공할 확률도 희박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하네요. 근데 아까 지자체에서도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자금 출처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소득세나 증여세 부과 주체가 아니고 소득세나 증여세는 국세여서 별로 관심이 없다 말씀드렸는데요.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다릅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하게 처리되는 지방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죠.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요. 유상승계 취득일 때, 즉 양도일 때, 무상승계 취득일 때, 즉 증여일 때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하면 지자체에서도 무조건 대금이 오고 갔는지는 확인합니다. 다시 돌아왔는지도 보고요. 구청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니 지자체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오면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가 양도할 분들은 거짓으로 뭐 차용증을 쓰거나 이런 편법 쓸 생각 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그 부족한 7억, 이 7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몇 차례 강조했지만 이 경우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증여로 처리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근데 문PD, 가족 간 거래를 했을 때 머리가 아파지는 게 또 있습니다. 또 있나요? 쉽지 않아요.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3억 원 싸게 주고 사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양도소득세는 또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가족 간 부동산 저가 양도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이나 30% 중 적은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은 무조건 3억 원이겠죠. 그래서 가족 간 부동산 저가 양도 시 3억 원을 싸게 줄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거고요. 이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입니다. 자녀가 되겠죠. 싸게 사면 그만큼을 증여받는 효과와 같은 것이니 세법에서 범위를 지정해 놓은 것이고요. 파는 사람, 즉 부모님 입장에서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에 사서 자녀에게 7억 원에 저가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라면 양도세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계산해보면 10억 원에 팔면 양도차액이 5억 원이 되고 7억 원에 팔면 양도차액이 2억 원이 되므로 저가 양도를 통해 양도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양도차액이 5억 원일 때 약 주민세 포함 양도세가 1억 9천만 원이고요. 양도차액이 2억 원일 때 약 주민세 포함 양도세가 6,100만 원입니다. 세법에서 이걸 그냥 인정해 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소득세법에 저가 양도의 경우 시가의 5%까지만 인정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하고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7억 원에 팔더라도 양도세 계산은 무조건 9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저가 양도 거래로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 유불리를 잘 따져보고 거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엄청난 세금 폭탄이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일 세대원 간 거래인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이고 1주택인 경우라면 주택을 저가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는 점 반드시 미리 확인하세요. 세무사님, 저가 양도가 위험 요소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건 없나요? 부동산을 증여하든 저가 양도하든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세법상의 시가라고 하는 금액입니다. 시가를 낮출 수만 있다면 증여나 저가 양도의 경우 모두 엄청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라 하더라도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 경우는 시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예시도 좀 드리고 해야 돼서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요. 필요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영상 제작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님, 저기 보이는 10만 실버 버튼,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올해 3월에 시작한 채널이잖아요. 230일 만에 실버 버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구독자가 10만이 넘을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채널을 믿고 지켜봐 주신 구독자님 덕분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 너무 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냥 인기 많은 영상을 찍자 이것보다는 진심으로 국민들이 이건 꼭 아셨으면 좋겠다, 절세할 수 있는 정보만큼은 재벌이든 서민이든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돼서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보람도 느끼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남들보다 대단히 뛰어나다. 글쎄요,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한눈 팔지 않고 늘 꾸준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까지 온 것 같네요. 앞으로도 우리 국세청 아는 형이 좋은 채널이 되도록 저는 제가 잘하는 계속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 계속 하면서 정말로 절세에 도움드리는 세무사 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절세는 최영석. 저가 양도가 무조건 해답인 줄 아셨던 분들, 거짓 차용증으로 아사무사 넘어가려고 하셨던 분들은 오늘 정말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가 양도 혜택이 많은 만큼 그 대비도 정말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항상 받는 쪽, 주는 쪽, 양쪽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요. 유상거래로 할 건지 무상거래로 할 건지 잘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시가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통해 합법적으로 많은 절세하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였습니다.